안녕하세요. 오늘은 듣고 있으면 혹해서 설득될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논리 만빵한 유사과학, 즉 사이비 과학 1편 5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럼폴로지. 우리 문화에는 얼굴과 손금으로 상대의 내면을 점치는 비주류 학문이 있다. 관상학에서는 인간의 외양, 특히 얼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수상학은 손금을 읽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좀 다른 곳을 본다. 엉덩이다. 엉덩이를 읽어 그 사람의 미래를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럼폴로지라 부른다. 우리말로 하면 엉상학이다. 이렇게 남의 엉덩이로 미래를 점치는 럼폴로지스트, 즉 엉상학자로 불리는 이들은 두 엉덩이 사이의 엉골,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의 엉벅지, 엉벅지의 살접힘, 엉덩이와 허리 사이의 엉조개를 살핀다. 사람마다 그 형태가 독특한데 대체로 빵빵한 엉덩이는 개방적, 낙관적, 긍정적이며 절벽 엉덩이는 관종, 투덜이, 허영심과 관련되어 있다. 가장 유명한 엉상학자는 놀랍게도 람보 실베스타 스텔론의 엄마, 제클린 스텔론이다. 제클린에 따르면 엉상학의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고대 바빌로니아, 인도,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에 따르면 왼쪽 엉은 과거를, 오른쪽 엉은 미래를, 그리고 엉골은 우리뇌가 둘로 갈라진 틈과 같다. 두 번째, 지구 평평설. 아주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관찰한 땅의 모습을 근거로 지구가 원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월식 때 달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수평선에서 선박이 나타날 때 길어지는 도츠 길이를 근거로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다. 거의 2000년 후 신대륙을 찾아 떠난 콜럼버스가 바다 끝까지 가면 추락할까 두려워했다는 설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도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젤란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우주비행사가 지구를 실제로 목격하고 그 사진을 찍어 인류에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구라이며 음모라고 주장하는 지구평평론자들이 있다. 19세기 영국의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사무엘 로버텀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 평평이들에 의하면 구름 아래쪽이 평평하고 태양도 평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는 구형태가 아닌 원반형이다. 그 중심에는 북극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남극이 테두리처럼 둘러쳐져 있다. 원반의 한쪽 면에 바로 우리 세계가 놓여 있다. 태양과 달은 땅에서 4,800km 높이에 있고 우주는 그보다 조금 높은 5,000km 위에 있다. 우주비행은 거짓이고 인류는 달에 간 적도 없으며 지구를 찍은 사진은 조작이거나 착시이다. 일식 또는 월식, 달의 찌그러짐은 태양빛이 너무 강해 일어나는 환영일 뿐이다. 이상은 지구 대신 지들뇌가 평평한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혹시 아직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안 하신 분은 지금 바로 눌러서 저에게 추진력을 주세요. 계속 갑니다. 세 번째, 심령수술. 심령수술은 수술 도구 없이 맨손으로 환자 몸속에 있는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주로 신과 교감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 의하면 단지 몸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말기암 환자까지 고칠 수 있다. 1900년대 중반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크게 흥하고 이후 많은 것들이 사기로 판명났지만 여전히 수천 명이 활동 중이다. 필리핀의 마닐라에만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의 수술 과정은 교묘하다. 일단 수술자가 환자의 환부를 오래 문지르는데 밀기 전 해당 부위의 피부를 살짝 찌르거나 꼬집어 마치 피부가 조금씩 잘리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어 손을 구부려서 손이 환자의 몸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압력을 가해 손가락이 피부를 관통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 이때 피가 철철 난다. 사실 미리 숨겨둔 동물 피가 담긴 작은 주머니를 터뜨린다. 그리고 다시 뱃속에서 뭔가를 꺼내는 척하며 그것이 종양이거나 이물질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미리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마술사 겸 초능력자 킬러로 유명한 제임스 랜디는 자신의 쇼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기임을 시연해 보이며 심령수술을 몰아내려 했다. 의사들에 따르면 심령수술 후 호전되었다는 환자의 주장은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며 실제 많은 환자가 치료대를 놓쳐 사망한다.
심령수술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지는 않지만 의학적 도움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생명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네 번째, 피라미드 파워. 피라미드 파워란 물체가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 안에 놓일 경우 식품은 부패가 느려지고 무딘 면도날이 날카롭게 되고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성욕이 증가하며 암튼 좋은 것은 다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 여기에 놓인 닷슨 건전지도 하루 이틀 뒤면 충전된다. 그렇다고 모든 피라미드에서 이런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피라미드의 바닥이 정사각형이어야 하며 나머지 4면은 모두 정삼각형이어야 한다. 또 피라미드의 힘이 극대화되는 곳은 밑바닥의 정중앙에서 꼭지점을 잇는 직선상의 바닥 쪽 3분의 1 지점이다. 예상하겠지만 다 뻥이다. 1997년 우리나라 제2모 일보에서는 이것을 사실처럼 쓰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종종 개소리 잔치를 했다. 이런 다단계만도 못한 개뻥의 출발은 1970년대이다. 자칭 작가이자 발명가인 패트릭 플래너건은 자신의 책 피라미드의 힘에서 안토니 보비스의 연구를 진지하게 인용하며 피라미드 모형 아래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을 설명한다. 이 안토니 보비스는 다음 편에 나오는 다우징에 환장한 철물점 주인이었을 뿐이다. 사이비 과학에 심취한 보비스가 직접 만든 철골 피라미드 아래에서 일어나는 확증 편향적 현상에 대해 쓴 책을 패트릭 플래너건이 과장 왜곡하면서 피라미드 파워는 전 세계를 휩쓴다. 뜬금없이 주목을 받게 된 안토니 보비스가 자신은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없었다. 아직까지 과학은 피라미드 파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자고, 먹고, 음식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섯 번째, 애착치료. 애착치료 이론에 따르면 아동 행동장애의 원인은 부모와 아이 사이에 충분한 유대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사의 조언을 받은 부모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정의 극한이 오는 순간까지 아이를 몰고 가야 한다. 그 후 비로소 아이는 적절한 정도의 애착을 느끼고 행동을 교정하게 된다. 개념은 그럴싸하다. 감정의 극한이라고 하는 정신적 배설의 정의와 아이들이 그것을 얻는 방법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치료법에 따르면 계획에 맞춰 엄마와 아이는 껴안고 서로 줄로 묶이고 꼬집고 간지럼 태우기 등을 한다. 시험 전날 벼락 공부하듯 밀린 애정을 재고떨이한다. 아이들이 결박당한 채 어른들 아래 깔리거나 오랜 시간 부모 자식이 서로 눈을 마주 보게끔 강요된다.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더 오래 지속된다. 이를 두고 미국의 아동발달 전문가들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정신적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충격적이게도 치료법에는 출산 흉내와 젖병 물리기가 포함되어 있다. 애착 치료의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동장애를 가진 아이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테디 번디와 같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 될 수 있다며 공포에 질린 부모를 꼬드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편은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천과 댓글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